자, 벌써 11월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내일이면은 12월 첫째 주 장이 열리게 되는데, 먼저 지난 11월 달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월봉 차트죠. 자, 월봉 차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의 주도주였고요. 그만큼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거래대금을 동반을 해줬었는데,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이 윗골이 달린 음봉이죠. 자,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종가를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점 신호, 자, 고점 신호를 판단을 할 때는 항상 뭐예요? 신고가 영역. 자, 신고가 영역에서 대량 거래. 자, 대량 거래가 나오면은 반드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고가 영역에서 대량 거래가 나온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패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캔들 그리고 이런 거래 대금은 당연히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SK 하이닉스의 상황은 썩 좋지는 않다. 썩 좋지는 않고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음 12월장이죠. 자, 12월장 같은 경우도 첫째 주와 둘째 주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현 시점에서 무리하면서 대응하면 안 된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 이 매물대 있죠. 자, 이 매물대 맞고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번에 신고가를 가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발생이 됐거든요. 아니, 8조 원이 말이 됩니까? 8조 원이? 예, 이런 거래대금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신고가에서 물려있던 매물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급하다가 내가 수익을 빨리 내고 싶은 마음에 조급하게 행동을 하다가 금방 또 고점에 물리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뭐 SK 하이닉스만 두고 보면은 아직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분명. 하지만 매크로 시황적인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또 좋지 않은 뉴스들. 자, 이번에 정부가요. 그전에는 이제 5,000피 간다. 자,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올린다라는 얘기와 함께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런 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정부에서 뭐 올린다고 하면은, 이 대장주들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번에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을 띄운다. 천스닥을 만든다. 천스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장 거래대금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맨날 거래대금 꼭 보세요. 거래대금만 봐도 시장이 보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부터 볼게요. 자, 코스피 일단 KRX 본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불장일 때 있죠. 자, 불장일 때 거래대금이요. 거의 30조. 자, 30조까지도 올랐었어요. 거래대금이 엄청났죠. 그만큼 유동성 자금이 많았는데, 자, 지금 지난 금요일장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에 거래대금 보세요. 11조 나왔어요. 11조.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 자,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큰손, 우리가 큰손이요. 정말 막 수백억, 수천억을 운영하는 큰 손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같은 시장, 자, 지금 같은 시장에 돈을 넣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크다 보니까 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거래대금이 받쳐줘야 되는데 30조일 때는 내가 100억을 사든 200억을 사든 너무 쉽죠. 다 받아주죠. 한 호가에서도 다 받아줍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11조잖아. 이러면은 내가 매도하기도 어려워지고 대주주 양도세니 뭐니 해가지고 대형주 위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락이. 근데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은요. 그전에 사실 코스피를 못 따라갔었잖아. 근데 지난 금요일장에 거래대금 얼마 나왔어요? 11조 나왔습니다. 코스피랑 똑같이 나왔어요.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그만큼 이 큰 돈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다르게 뭐요? 가볍습니다. 종목들이 가볍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냥 급등하면서 벌써 900포인트예요. 벌써 912포인트입니다. 그럼 천스닥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천스닥 금방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생각하면은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코스닥에 자금이 좀 쏠릴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뭐로 갈 수 있어? SK 하이닉스 다시 뭐요? 저점에서 반발 매수. 왜? 5,000피 아직 못 갔잖아. 응? 5,000피 아직 못 갔잖아요. 그리고 4분기 실적 나올 때 되면은 또 기대감 들어옵니다.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번에 뭐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코스닥으로 갈아타세요라는 개념보다도 코스닥으로 돈이 움직일 때 주가는 하락이 나올 거고 하락이 나올 때 뭐야? 저점에서 기회를 잡는 게 훨씬 더 뭐야? 이 기회비용 면에서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매매, 물론 우리가 순환매 리듬 다 맞춰가면서 수익 내면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누구보다도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결국에는 제가 지난번에 주도주 강의도 한번 해드렸지만 시장의 중심이 됐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한 번으로 안 끝난다. 최소한 전고는 간다. 최소한 전고, 그러니까 쌍고점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강한 상승, 그리고 오랫동안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 실적 성장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이 실적이란 게 하루아침에 끝납니까? 절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이 나와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상승이 나온다. 먼저.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이면 불확실성, 불안하니까 그때 빠지겠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한동안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건데 그럼 이 매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매수 타점에 대한 기준 그리고 추후에 매도도 중요하겠죠. 매도 타점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보면은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다가 거래대금이 줄면서, 그죠? 거래대금이 줄면서 실망 매물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밑에 보면요. 기관 투자자 있거든요. 여기 밑에 빨간색 선이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관들은 어때요?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어. 물량이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왜? 5,000피 만들어야 되니까. 연기금은 5,000피 만들어야 돼요. 그죠? 5,000피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매수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계속 밀리다 보면 뭐야? 기관들의 평균 단가보다도 밀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관들이 언제부터 물량을 모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8월부터 모으긴 했거든요. 자, 8월부터 모으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발생됐던 것은 9월 초잖아요. 9월 초. 그래서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9월 초 가격이 얼마냐면은 자, 보세요.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관들의 평균 단가는 46만 4천 원입니다. 46만 4천 원. 자, 볼게요. 46만 4천 원.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목표해야 되는 가격은 여기까지 빠져라 기도하는 겁니다. 야, 더 빠져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왔다고 무조건 반등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생각이 여기 오면은 바로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 가격에 왔을 때 1차적으로 이 가격에 왔을 때 정말 기관들이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내려왔을 때 매도 물량 지금은 매도 물량이 많아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매도 물량이 바닥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빠졌어요. 이탈이 됐어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매도 물량이 완전히 빠지고 기관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운더리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해결한다고 해야 되지 뭐 46만 원 왔다고 바로 사는 그런 매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제가 늘 말하지만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고 상황,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급을 보고 진입을 할 거고 근데 빠르면은 이게 뭐 다음 주에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빠르면은 다음 주에 이렇게 금방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리 빠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고요. 반대로 매도는 언제 하냐면 자, 매도는 우리가 예전에 매도했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뭐, 물론 최고점, 딱 여기에서 전량 다 팔아. 100% 다 팔아.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도했던 자리들을 생각을 해보면 요 자리, 그죠? 요때, 그리고 요때, 요때 이렇게 세 번 분할 매도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거래량 고점이 나오고 거래량 증가 고점 증가 고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왜 거래량 고점마다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거래량 고점이란 건 결국에 세력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멈춘 겁니다. 자, 세력들이 매수를 멈췄다는 건 이제 곧 이들이 물량을 팔 수 있다. 매도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최고점에 다 팔 수 없으니까 분할로 나눠서 하면은 그래도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팔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일단 다음 주 매수, 자, 매수 타점과 또 추후에 우리가 전량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 자, 매도 타점은 제가 장중에 발생이 되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꼭 도움을 주세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또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제 연락처를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자, 보이시죠? 010-3951 0263입니다. 010-3951-0263. 자, 여기다가 SK 하이닉스니까요.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이. 자, 하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은, 자, 매수와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웬만하면은 다음 주 안으로는 좀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초에는 하락할 수 있지만, 금방 또 반등 나올 수가 있으니까, 더 빠르게 대응하려면 미리미리 남겨놓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더 길어졌네요. 12분이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절대 영상 끄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그러니까 영상 초반에 끄지 않고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라고 자, 히든 종목 준비했거든요. 히든 종목. 자, 이번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달아드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맨날 100점 맞는 친구가 있고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점 맞던 친구가 90점을 맞았어. 빵점 맞던 친구가 30점을 맞았어. 자, 이 두 친구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되죠. 왜? 100점을 맞다가 90점을 맞았으니까 갑자기 걱정이 좀 되는데 자,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야, 얘 뭐냐? 갑자기 공부하나? 다음에는 50점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 메커니즘을 보면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지 이미 잘하다가 꼬꾸라진 애들을 잡으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B 두 번째 학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히든 종목은 매번 적자를 보다가 흑자 전환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 설명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에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